그래서 저도 챗 GPT는 잘 알고 있나 궁금해서 그 챗 GPT에게 물어봤거든요. 제가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데 그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이제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 떠요. 보다가 봤는데 대부분 그 지방을 뭐 밑에 있는 눈물고랑을 풀어서 지방을 재배치를 한다 정도로까지만 이야기를 해주시고 뭐 더 자세한 뭐 지방 재배치를 어떻게 한다 어떤 식으로 이제 깐다라는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. 그래서 저도 챗 GPT는 잘 알고 있나 궁금해서 그 챗 GPT에게 물어봤거든요. 물어보니까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눈 밑에 있는 지방을 제거하고 이것을 다른 부위에 이식하는 성형수술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, 엄밀히 말하자면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크게는 그 지방을 빼서 그 눈물고랑이 다 그 풀어준 부분에 지방을 이게 던져서 이식을 하는 프리팹 그래프트가 있고요. 그 눈 밑에 있는 지방을 부채처럼 펴서 그 밑으로 이식을 하는 팻 트랜스포지션 방법이 있거든요. 그 중에서 지금 챗 GPT가 이야기하는 거는 프리팹 그래프트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. 그리고 다음 문단에서 뭐 여기서 지역 마취나 전신 마취를 사용한다 라고 했는데, 그냥 부분 마취나 전신 마취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. 뭐 한 반 정도는 뭐 수면 마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.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들은 대부분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프리팹 그래프트만이 아니라 팻 트랜스포지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을 빼서 그 지방을 그 눈물고랑 인대를 풀어놓은 그 밑에다가 이식을 하는 프리팹 그래프트가 있고요. 그 지방을 펼쳐서 밑으로 이제 까는 팻 트랜스포지션이 있습니다. 그리고 팻을 지방을 밑으로 깔 때 고정하는 방법을 지방을 실로 묶어서 바깥쪽으로 빼서 실을 바깥쪽으로 노출시켜서 고정을 한 다음에 실을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제거를 하는 외고정 방법이 있고요. 그리고 지방을 재배치된 지방을 그 안쪽에다가 묶어주는 내고정 방법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것의 각각의 그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, 그 프리팹 그래프트는 지방을 뽑아서 그 밑에 그냥 던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수술이 아주 쉬워요. 아주 빠르게 끝나고 그래서 회복이 빨라요. 그래서 의사들이 제일 처음에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를 배울 때 이 방법을 꽤 많이 쓰죠. 쉬우니까. 런커브가 짧고. 하지만은 그 지방을 던져서 놓으니까 이 지방들이 그 주변에 있는 조직에서 혈액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디퓨전 방식이라고 혈액을 공급을 받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좀 생착률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거든요. 쉽게 말해서 그 배에 있는 지방이나 허벅지에 있는 지방을 얼굴에다가 이식을 할 때 그 생착률을 30-40% 정도로 봐요. 그러니까 누구는 30% 살지, 누구는 뭐 40% 살지, 더 살지, 이거 정확히 예측을 하기가 어렵거든요. 그런 단점이 있고, 이 프리팹 그래프트와 팻 트랜스포지션의 장단점은 서로 이게 반대예요. 그러니까 팻 트랜스포지션은 지방이 이제 혈관이 연결이 된 그 상태로 이제 재배치를 해주기 때문에 대부분 생존하거든요. 그래서 생착률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. 하지만 수술이 오래 걸리고 좀 더 박리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좀 붓기나 회복 기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린다.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. 팻 트랜스포지션 중에서 그 지방을 고정을 할 때 바깥쪽으로 고정을 하는 것을 외고정이라고 하고요. 안쪽으로 고정하는 것을 내고정이라고 하는데, 지방을 걸잖아요. 이것을 재배치를 할 때 박리된 포켓 안으로 바늘을 넣고 피부를 뚫고 나와서 밖으로 나온 실을 고정을 하는 것이 외고정이거든요. 말씀만 들어도 이렇게 고정을 하면은 좀 편할 것 같잖아요. 지방을 잡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냥 뚫고 나와서 피부 겉에다가 이제 실만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, 이게 외고정이고, 그 지방을 실로 이렇게 한번 걸어서 안쪽에다가 고정을 해요.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지방 재배치할 때 절개가 한 1.5cm 정도 들어가거든요. 그 작은 창으로 그 실을 잡고 니들 홀더라고 하는데 그게 한 13cm 정도 돼요. 그거를 지방을 걸어서 안쪽에다가 이게 실을 걸어서 묶는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상당히 작은 시야 안에서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고정에 비해서 내고정이 상대적으로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. 그렇기 때문에 붓기가 많고 러닝 커브가 좀 길어요. 배우기가 좀 어렵거든요. 그 작은 그 절개창에서 그 안쪽에까지 지방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, 지금은 제가 이거 수술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처음에 수술할 때는 1시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. 피도 많이 나고 수술 시야도 작고, 그 동굴 안에서 수술하기 때문에 헤드라이트를 켜는데 헤드라이트 불빛이 4단계까지가 있는데 그걸 4단계까지 해도 잘 안 보이더라고. 처음에는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. 외고정은 실밥을 밖으로 꺼내기 때문에 그 실밥을 뽑아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외고정의 단점이 수술을 실밥을
뽑기 위해서 한번 병원에 오셔야 돼요. 그리고 좀 가장 더 큰 단점은 실밥을 밖으로 뽑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 일주일 정도 가지고 있으시면서 좀 염증 반응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사진이 염증 반응이 생긴 것을 제가 논문에서 찾은 건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. 이 그림에서 A가 외고정으로 고정한 방식이고요. 여기서 C가 일반적인 봉합살을 가지고 내고정을 했을 때 지방이 재배치되는 모양이거든요. 그 외고정의 장점이 수술이 빠르고 쉬운 반면에 조금 더 이제 지방을 좀 더 밑으로 깔아줄 수 있다고 해야 되나? 그 내고정은 바늘이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겼잖아요. 일반적으로 쓰는 게 13mm짜리 한 2분의 1이나 3분의 1 커브드 실로 쓰는데 그거를 이렇게 떠야 되면은 지방을 깊게 걸기가 어려워요. 내고정은 일반적인 실로 사용을 했을 때는. 근데 그것도 내고정을 하면서 깊게 걸 수 있는 실이 있거든요. 그 실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거 이지티콘이라는 실이거든요. 실이 이렇게 바늘이 양방향으로 달려 있어요. 그래서 이거 수술하는 법이 이 지방에 실을 한번 통과를 시키고요. 그리고 이 실을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서 피부 쪽으로 한번 이렇게 뚫고 나와요. 뚫고 나와서 어느 정도 진행한 다음에 다시 반대로 돌아오게 되면 안쪽에 걸리게 되겠죠. 그래서 타일을 하면은 이게 지방이 재배치된 방식이 있거든요. 저도 이 실을 제일 처음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좀 재배치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당히 이거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이 실을 개발해 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있고요. 그래서 이지티콘으로 지방 재배치를 내고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방이 고정이 됩니다. 좀 더 깊은 곳으로 실밥을 뽑을 필요 없이 원하는 그 위치에 지방을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.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술기의 이름이라도요 그 의사마다 하는 방법은 다 다르거든요. 어떤 실을 쓰는지 어디다가 거는지 몇 개를 거는지 하지만은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은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.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저도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영상을 촬영함으로써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어렵죠? 근데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먼저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거든요. 이렇게. 너무 제가 어렵게 설명드려가지고 이게 근데 좀 아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. 이게 환자분들이 그 재수술 여쭤봤을 때도 절대 모르시더라고요. 부작용이 일어난 사례가 있나요? 눈밑은 좀 혈관이 좀 많거든요. 그래서 모든 수술의 부작용은 염증이랑 재출혈이에요. 그래서 48시간 내에 이제 지연성 출혈이라고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갑자기 힘을 주거나 맵고 뜨거운 음식을 이렇게 먹어서 갑자기 확 이제 혈관이 확장되거나 그런 경우에 재출혈이 날 수 있거든요. 수술 당일날 저녁에 이제 안정을 취하고는 있었어요. 취하고 있다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갑자기 너무 웃긴 장면이 있어서 크게 웃었대. 그러더니 갑자기 한쪽 눈밑이 이렇게 부어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다시 들어갔죠. 다음날이니까 유착도 하나도 없고 그냥 그대로 딱 열어가서 이제 다 씻어내고 이제 지혈점 찾아서 지혈하고 나온 적이 제일 기억에 남는 부작용이었던 것 같아요. 수술하고 나가지고 이제 일상생활 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걸릴까요? 멍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처럼 요 정도는 드실 수는 있어요. 그리고 눈 밑에 이제 결막에 절개가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눈 안에 작은 눈곱이 들어가도 불편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눈이 조금 불편감이 한 1, 2주 가실 수 있어요. 눈이 좀 뻑뻑하고 눈물이 좀 마르고 그런 느낌이 있으실 수 있고 멍은 생기면은 2주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. 하지만 수술 중에서는 눈밑 지방 제거보다는 약간 더 붓기가 좀 있는 시술이고요. 근데 이게 사람마다 조금 그런 게 있잖아요. 정말 티가 나냐고 이야기하는데 그 티라는 정도가 사람마다 너무 이제 주관적이라 가지고 저희 보험왕 하는 아줌마였는데 저한테 안면 거상술 받고 이렇게 밴드 쫙 하고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런 반면에 어떤 분은 보톡스 한 대 맞으시고 여기 멍이 좀 들었어요.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 못 만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회복 기간이 그렇게 긴 수술은 아니다 라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